자, 그래 관련은 논설문. 논설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비판적, 논리적, 비유적,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시장은 이제 물건을 거래하는 그 시장을 말하는 거야. 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의 필요성. 그래서 제목에 우물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물은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쓰지 않으면 우물물은 마르게 돼 있어. 소비도 마찬가지야.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는 멈추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할 때 무조건 뭐 사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야. 적정한 수준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물도 물을 퍼쓰지 않으면 우물물은 결국에는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 제목 밑에 봐보자. 이 글은 우물 속에 물을 계속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이 고갈되듯이 재물을 소비하면 재물의 생산이 늘고 재물을 소비하지 않으면 재물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론, 소비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거 국가에서 주는 이유가 계속해서 소비하라는 거거든. 이걸 가지고 저축하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동네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라는 거야. 그래야 경제가 멈추지 않고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특징,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며 설명한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경이 중국의 베이징이야.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관청,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띄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요게 상업이 발달한 연경의 모습. 상점이 많다라는 거야.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 비유적인 표현이지.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을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요거는 묘사. 그 상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큰 길은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 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 놓았다. 요것도 묘사.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여기도 비유적인 표현이 있고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된 베이징의 시장 형태. 그 다음에 동학묘와 용복사 등지에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 이것도 시장 형태를 말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선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라고 말한다. 요거는 조선인들의 생각이야.
상업이 발달한 모습을 천시하는 조선인. 왜?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을 굉장히 비천한 일로 바라보거든. 산업공상이라 해서 선비가 제일 높고 상인이 제일 낮은 신분이다라고 여기는 거야. 잘못된 생각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조선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필자는 글쓴이는 비판적인 입장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글쓴이의 입장은 뭐냐? 글쓴이의 입장은 상업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요거는 요 사람들의 말을 말하는 거야. 비판적인 인식인 거지. 무릇 상인은 산업공상 내부의 백성이 하나지만 그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을 소통시키므로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자, 요거. 그 하나, 네 개 부류 중에 하나인 이 상인이 나머지 세 개의 부류니까는 사, 농, 공. 이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인이다라는 거야.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30%의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그만큼 상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글쓴이의 입장인 거고. 근데 왼쪽에 날개짓을 보면은 박스. 중국은 점포가 많고 진귀한 물건이 많아. 사고 파는 사람 북적거려. 근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아. 서로 이게 대조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쓸모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어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가 쉽다. 이게 우물을 쓰지 않았을 때 고갈되는 거랑 똑같아.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는 망가지게 돼 있다. 여기 보면 유통의 중요성이라 나와 있지. 유통. 근데 그 유통을 누가 담당을 하는 거야? 상인이 담당하는 거야, 상인. 그만큼 상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따라서 옛날에 상왕께서는 중국고사 인용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중요한 물건으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하셨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있는 물건을 사도록 하셨다.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곳까지 물건을 유통시켰다.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이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하셨다. 자, 상황은 유통, 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물건은 계속해서 멀리 뻗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지.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 그 물건의 혜택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다? 중국하고 대비되고 중국에 있었던 상황과도 대비된다. 우리는 지방의 수출이라서 인구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거야. 갖춰지지 않은 물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검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왜 그런 거야? 중국에 비해서 유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야. 유통구조의 취약성.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팽개쳐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점인 거, 조선의 문제점. 자, 왼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궁핍해 간다고 생각한 이유는 유통, 시장과 유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재물을 사용할 방법과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됐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부터 쇠퇴할 것이다. 조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 왜 그러한가? 문답법.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럼 진주를 캐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시장에는 산후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린 적이 없어. 팔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왜? 유통된 적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손가락만 빨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랬겠는가? 서리법. 검소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단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 문제점.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고 재물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공핍, 가난해져 간다. 여기 사용된 거 열거. 그 다음에 연세법.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 조선이 또는 조선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모른다.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른다. 백성들의 날이 갈수록 공핍해간다. 여기까지 했니? 네.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다. 이거는 뭐냐? 소비를 많이 할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길어내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경제가 정체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이것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럼 비단을 짜는 생산자가 없게 돼. 자, 소비하지 않으면 생산하는 사람도 없게 되고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구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에는 공장과 도공, 풀무라기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기술이 사라졌다. 그럼 기술도 사라지게 돼.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 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농업도 쇠퇴.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된다.
산업은 내부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공하게 살게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어진다. 나라 내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는 영원두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된다. 재화가 해외로 유출된다. 왜?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쌀도 수입해 먹게 된다는 거지.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남들은 다른 나라. 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남들 가난해지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죠.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네거리는 연달아 있는 시흥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대개 몇 리에 걸쳐 있었다. 또 거기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과 품목이 다양하며 모두 온나라 물건조도 미치지 못한다. 점포 환경이 온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물건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느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유통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중국은 유통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런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여기까지 되겠니? 네. 자, 오른쪽에 날개지문 정리하시고. 다음에 윤리적 소비. 자, 그래갈래는 기사문. 자, 제목 위에 봐보자. 윤리적 소비란 자신의 소비 행위가 타인, 사회, 환경 등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뜻한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소비 행위. 그래갈래는 기사문, 제자는 윤리적 소비. 주제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 해제. 이 글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적 소비를 다룬 기사문이다. 생태적 관점에서 건강한 밥상을 가능케 하는 윤리적 소비, 환경적 관점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의 윤리적 소비, 경제적 관점. 그러니까는 윤리적 소비가 되게 많다라는 거야. 생태적인 관점, 환경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의 모습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 표제. 표제가 제목이야. 전문은 신문 기사에서 리드라 해가지고 본문 내용을 요약한 거야. 그래서 표제하고 전문만 보더라도 대략적인 기사 내용을 알 수가 있어. 건강, 환경, 정의를 산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한다. 윤리적 소비의 목적.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을 움직이고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하는 역할 또는 소비자 올바른 태도. 우리 사회가 불고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 현상의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바람직한 소비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윤리적 소비는 참사리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건강에 대한 인식, 경제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다. 건강이 중요하게 되니까.
탁, 안팎을 괴롭히는 각종 유해 물질. 쌈은 오래 살면서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 가려 먹어야 한다는 위기를 확산시켰다. 동물에게 비윤리적인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조제 우유의 생산을 이루었어. 이거 몸에 안 좋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 예시겠네.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비위생적인 양계 환경, 더러워, 우려도 높아졌다. 이는 행복하지 못한 동물에게서 건강한 식품이 나올 수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참다운 식품, 동물 권리를 묻는 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소비. 예전에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 근데 아무거나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또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그런 음식 그 어떤 동식물들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유기농. 전문가들은 결국 착한 소비가 안전한 밥상에서 출발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소비라는 말의 의미는 안전한 밥상을 유도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 속에는 유통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기에 착하다라는 단어의 쓰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사리를 선호하는 현상은 수치시장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참사리,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 웰빙.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 웰빙.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했으며 착한 소비의 결과 환경 보호와 더불어 건강한 밥상 보급으로 사회적 지출을 낮추는 계기야. 사회적 지출. 이게 병원비. 오히려 건강한 밥상을 지향하다 보니까 병원비가 줄어들게 돼. 친환경 상품은 생산, 소비, 판매 주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다. 요게 착한 소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두 번째, 환경 문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한다. 환경 문제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는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인다. 지나친 포장재 사용을 지양하지 않는다. 육가공 식품의 소비를 줄이자.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으로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으로의 이동을 뜻한다. 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지. 다음에 왼쪽에 소비를 착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한 밥상에 대한 요구로 인해 시작된 윤리적 소비. 공급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유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속에 유통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자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탄소량이 적은 제품이 친환경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 자전거, 친환경 소비, 60보다는 채식을 즐기자는 주장을 설득력을 얻는다. 저탄소 지향, 이 긍정적인 거야. 지구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돕는다는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유통 시 자동차 배기가스 말하는 거야.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 지역 먹을거리 장려 정책. 그럼 지역에서 생산한 거를 먹게 되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거를 소비하지 않게 돼. 그럼 당연히 탄소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지. 결국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환경, 지역경제, 가게경제, 가족의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거야. 그러나 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장터에 담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기업의 윤리적 의무. 물론 이를 보완할 정부의 제도 개혁만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식품이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겠지. 근데 그걸 정부가 감시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도 정부가 기업을 견제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왼쪽의 별표.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 환경, 경제, 가계 경쟁을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개별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신념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지속가능 소비의 책임, 동시에 인류를 위한 책임. 소비 행동의 범위는 자원의 배분, 구매, 사용, 처분을 포함한다. 소비자가 외치는 경제 정의. 경제 정의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여러 의미를 지니는 거야.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정의의 범위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낸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좁혀질 수가 있다.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 여행 국가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공정여행이나 이게 공정여행이야. 근데 이마트는 공정여행의 일환이 될 수가 없어. 왜? 이마트는 지방에 있는 이마트는 서울에 있는 이마트 사장이 그 이익을 챙겨가니까. 그러니까 공정여행은 그 지역 농산물 소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대형마트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의도의 공정제품을 선호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 한 커피 매장에서 만난 택시는 이 회사의 제품이란 부끄럽지 않은 소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판단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은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누려왔던 이윤 배분을 새롭게 환원하는 방식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시키는 거야.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경제 정의를 원료와 생산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서에 담긴 정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판들의 꼭지점에는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일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채연이 질문.